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미국의 빌딩 숲 사이 한 골목길. 여기 젊은 미국 여성이 한국의 중년 여성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한국 여성은 그 여성을 따스히 안아주며 토닥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성이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에임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 저는 빚을 내서 힘들게 개업한 샌드위치 가게가 잘못되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저를 도와준 한국인에 대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번화한 거리 모퉁이에 위치해 있고 저희 가게 인테리어가 특이하다 보니 많은 손님들의 발길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발한 많은 종류의 샌드위치와 여러 종류의 드레싱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점도 한몫했습니다. 점심시간 때는 주변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붐비면서 직장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져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밝게 웃으며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샌드위치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가게를 개업한 거고요. 그만큼 샌드위치에 대한 저의 열정은 대단했죠. 처음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들은 다 찾아다니며 레시피를 연구하고 빵은 뭘 쓰는지, 야채는 어떻게 조합하는지, 샌드위치에 어떤 드레싱이 어울리는지 등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만 해도 아마 꽤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연구와 메뉴를 개발한 후에 드디어 제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한 후에도 신선한 재료를 구하러 매일 새벽발로 뛰어다녔고 날마다 직접 만든 여러 가지 드레싱으로 매일매일 연구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의 노력을 알아주는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개인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제 가게는 점점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와봐야 하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인 마크는 제 샌드위치 가게의 1호 단골 손님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인테리어 덕을 봤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마크는 저희 가게의 인테리어 업체의 담당 디자이너였어요. 처음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을 때 여유 자금이 없어서 부모님께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밖으로 떠도는 느낌이었거든요. 남보다 일찍 독립을 했고 새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잘해주셨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내왔는데 이번 샌드위치 가게를 할 때 자금이 꼬여서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무사히 인테리어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아시고 인테리어 사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특이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덕도 있습니다. 그렇게 초반에 돈을 좀 벌어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금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 돌려드린 상태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아버지 신조시거든요. 새어머니께서는 딸이 처음 하는 사업이니 그냥 도와주지 그 돈을 굳이 돌려받으려고 하냐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살짝 다투시긴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빈손으로 시작하는 게 사업의 정석이라시면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니까 오히려 더 돌려받아야 한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업가 마인드로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조금 야속하긴 했지만 그래도 은행이자보다는 낮게 쳐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생각하고 말았어요. 하긴 아버지에게는 새로 딸린 식구들과 아직 어린 아이들까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그러실 만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돈을 빌리고 인터넷으로 인테리어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며칠 동안 검색하고 비교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너무 마음에 드는 업체를 발견했는데 견적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도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마크는 그 회사에서 능력 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상담을 마치고 견적을 받고 나오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본 금액과 다른 거였어요. 제가 본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계약서상 이상은 없으니 저는 바로 서명을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마크에게 물어보니 사실 제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상담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성격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야기 도중 자금이 부족하다는 저의 말을 듣고 본인 권한으로 금액을 조금 낮춰서 계약서를 수정했던 거였어요. 물론 그 비용 중 일부를 마크가 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마크는 굳이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일정에도 매일 가게로 출근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마치고 나서 가게 오픈식 날 첫 손님이 마크였어요. 그는 예쁜 꽃다발을 사서 저에게 주며 자기가 첫 손님이 되고 싶었다고 하면서 새빨개진 얼굴로 제 첫 샌드위치를 사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가게에 하자가 혹시 없는지 살펴볼 겸 왔다고 하더니 그 후에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는 하는데 분명 마크네 사무실이 저희 가게를 지나가는 방향이 아닌 걸 아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날마다 와보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가게에 딱히 하자가 없으니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수줍은 표정으로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처음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부터 상담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에 대한 마음이 더 확고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안 보면 이제 안 되겠다며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가끔 댁이 손님이 너무 많을 때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직접 포장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는 등 저 혼자 하기 힘든 가게 일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했지만 저도 마크의 그런 듬직한 모습에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커갔어요. 그렇게 제 샌드위치 가게는 매일매일 손님으로 가득했고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제 노력과 그동안의 수고가 보답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물론 통장 잔고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죠. 아버지께도 보란듯이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요. 일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기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제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새어머님께서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같이 기뻐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역시 달랐죠. 항상 제일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릴 때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이렇게 잘 풀리는데 그런 일이 있겠냐며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마치 예언이라도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언제부턴가 손님이 조금씩 줄더니 나중에는 정말 하루에 오는 손님이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만든 샌드위치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게 주변 직장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긴 건 아닌가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은 며칠 후 마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하도 손님이 없어서 혼자 남은 재료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는데 마크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왔다면서 저한테 같이 갈 곳이 있다고 오늘은 가게 문을 일찍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손님도 없어서 저는 마크의 말대로 가게를 일찍 마감하고 마크 뒤를 따라갔어요. 마크는 서둘러 저를 제 샌드위치 가게 반대쪽으로 데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며 골목 코너를 돌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한산하던 제 샌드위치 가게 앞 골목과는 달리 그곳은 정말 사람으로 바글바글했어요. 사람들이 어느 작은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였어요. 한 줄도 아니고 두 줄로 줄을 섰는데 그 줄이 거의 골목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하고 놀란 저는 가게 앞으로 다가가서 가게 안을 슬쩍 보니 동양인 여성이 밝게 웃으며 손님을 받고 있더라고요. 가게 안은 테이블이 4개 정도 있었고 줄이 워낙 길다 보니 대부분 포장해가는 손님들이 많아 보였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를 어떻게 알고 저를 데려왔냐고 물어보자 마크가 저를 보며 상황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마크네 회사에 K-팝과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잔뜩 들뜬 표정으로 양손 가득 음식을 사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면서 근처에 한국 식당이 생겼는데 인터넷으로만 보던 김밥과 떡볶이를 팔고 있었다고 지금 사람들로 난리라며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꿈만 같다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식사하러 나가지 않은 직원들과 여직원이 포장해온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떡볶이는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매운맛이라 처음에는 물만 계속 먹었는데 먹다 보니 은근 중독성이 있고 김밥 또한 처음 보는 음식인데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그 여직원에게 식당의 위치를 물었는데 그 식당이 알고 보니 제 샌드위치 가게 근처라고 해서 제가 걱정돼서 퇴근하자마자 왔다고 하더라고요. 마크 이야기를 듣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 왜 그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는지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어요. 한국 식당을 바라보며 저는 수많은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 가게 주인인 한국인 여성이 부럽기도 하고 내 손님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화도 났어요. 차마 마크에게는 이런 이기적인 제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몸이 안 좋다며 일찍 집에 간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한국 음식점을 검색해봤어요. 벌써 SNS의 맛집이라며 온갖 사진과 방문자들의 칭찬으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손님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도 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손님들을 우리 가게로 오게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샌드위치 가게로 출근한 저는 그 한국 식당이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가게로 향하는 손님들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간혹 단골 손님들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한국 식당 생긴 것 아느냐며 음식도 맛있고 주인도 친절하다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제 온 신경이 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듣자 하니 식당 여주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며 항상 두 모녀가 같이 있는데 아빠처럼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문득 혼자 아이를 키우나? 무슨 사정이 있는 거지? 나처럼 재혼 가정인가?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창 바쁠 점심시간도 지나고 손님도 없고 해서 잠시 문을 잠가두고 그 한국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샌드위치 가게는 조용했는데 그 한국 식당은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지난번에 밖에서 얼핏 본 것처럼 테이블이 4개가 있었고 주방은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마크에게 들은 대로 김밥과 떡볶이를 시키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장은 주문을 받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음식이 김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정 페이퍼를 펴더니 그 위에 밥을 올리고 미리 잘라둔 야채들과 재료들을 넣고 손을 몇 번 쓱쓱 움직이자 김밥이 금방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빠른 손놀림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마치 손이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김밥과 떡볶이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마크 말만 듣고는 뭐 얼마나 맛있겠어 하며 내가 만든 샌드위치가 최고지 하고 자만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밥은 밥과 채소, 고기가 씹히는 맛도 재미있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게다가 메뉴판을 보니 채식주의자를 위해 고기 대신 유부를 넣어준다든지 야채만 넣어준다든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손님을 배려한 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떡볶이라는 음식은 두꺼운 스파게티 면인가 하고 먹었는데 그 식감과 쫄깃함이 스파게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맵기 조절도 가능하더라고요. 수많은 음식을 먹어봤지만 떡볶이에 들어가는 소스는 인공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기분 좋은 매운맛이었습니다. 마크 말대로 매우면서도 계속 당기는 맛이었어요. 김밥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되고 떡볶이도 맵기 조절이 가능하고 정말 손님을 배려하는 메뉴를 보고 있으니 손님이 끊기지 않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더 놀란 것은 여주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며 손님들과 음식 맛은 괜찮은지, 맵지는 않은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 대화를 주고받으며 손님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들이 나가고 나자 그녀는 제게 다가와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서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딸이 그렇게 먹는데 또 색다른 맛이니 매운 음식을 잘 먹으면 한번 그렇게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하니 오마이갓. 이건 또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음식을 싹싹 다 먹고 제 가게로 돌아오니 마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크에게 한국 식당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그녀에게 가진 제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자 마크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길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같이 노력해보자고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희 샌드위치 가게에 처음 보는 동양인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손님들 얼굴은 거의 다 기억하기에 처음 방문한 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생머리에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 학생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거의 매일 왔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를 좋아하냐고 말을 걸었더니 그 학생은 싱긋 웃으며 여긴 샌드위치 종류도 많고 다른 데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드레싱도 고를 수 있어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서 계속 오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학생은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되었고 이제 서로 안부 인사도 하면서 근황도 물어볼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 여학생 이름은 민이라고 했으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도 미니가 오는 시간이 되었다 싶어서 가게 문 쪽을 바라보는데 미니가 익숙한 얼굴과 함께 저희 가게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알고 보니 미니는 그 한국 식당 여주인의 딸이었어요. 미니는 오늘은 엄마도 같이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다면서 저에게 미니 어머니를 소개해줬고 저와 미니 어머니는 서로 동시에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저번에 한국 식당을 다녀온 후로 매콤한 떡볶이, 김밥이 자주 생각나서 그 후로도 여러 번 미니 어머니 가게를 방문했지만 제가 같은 골목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미니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그러면서 미니가 김밥 떡볶이를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는 지겹다고 한 끼는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날마다 가는 단골 샌드위치 가게가 제 가게였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미니 어머니는 장사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의 가게를 오가며 친해졌습니다. 미니 어머니의 이름은 미연 씨였고 전에 들었던 소문과는 달리 혼자 애들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니가 미국 유학을 원해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었고 아빠는 직장 문제로 한국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낙 음식 솜씨가 있고 요리를 좋아하는 미연 씨는 남편과 상해 후에 미국에서 작은 분식점을 하면서 유학비도 벌어가며 미니를 돌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유창한 영어 실력은 대학 때부터 이어진 것이었고 그 후로도 꾸준히 회화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연 씨는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오다 가다 보면 쉬는 시간에 틈틈이 독서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어요. 미니와도 친구처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저런 친구 같은 엄마, 자기 개발에 열심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우리는 이제 가게 문을 닫고 맥주 한잔 할 만큼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맥주 한잔을 하고 저는 미연 씨에게 요새 들어 손님이 너무 없다며 갚아야 할 빚도 아직 남아있는데 부모님에게 또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새로운 샌드위치를 연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 마크에게도 하지 못한 얘기였지만 같은 장사를 하는 미연 씨라면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왠지 엄마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져서 제 속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나서 집을 나왔던 일부터 시작해서 제 청소년 방황하던 시절 빚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아버지와 관계 등 제가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마음에 품어왔던 이야기 했더니 미연 씨는 정말 친언니처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니 친언니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저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과음으로 늦잠을 자서 조금 늦게 가게로 가는데 미연 씨가 제 가게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묻자 미연 씨는 어제 밤새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서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저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아까부터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로 들어가서 미연 씨는 커다란 통을 꺼냈어요. 그것은 미연 씨가 파는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였는데 불고기였어요. 미연 씨는 불고기 김밥, 참치김밥 등 재료에 따라 김밥을 싸서 파는데 제가 저번에 먹었던 그 맛있는 불고기 김밥에 들어가는 불고기였어요. 제가 먹었던 김밥용 불고기와는 달리 불고기를 볶아서 잘게 자르지 않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볶아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샌드위치에 불고기를 넣어서 한번 팔아보자고 하는 거였어요. 샌드위치에 불고기라니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기존에는 햄이나 칠면조 고기 슬라이스를 넣어서 팔고 있었는데 미연 씨의 제안에 저는 머리가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미연 씨가 오늘 팔불고기 김밥 재료를 준비하면서 제 샌드위치용 불고기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통 가득 저에게 건네주며 오늘 팔아보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불고기 만드는 법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 불고기통을 건네봤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분명 어제 새벽에 들어가서 몇 시간 못 자고 아침 내내 이 음식을 했을 텐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그녀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그녀의 가게를 시기 질투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라면 불고기의 비법을 가르쳐주면 다른 가게에 손님을 뺏길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미연 씨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면 뭐든 흔쾌히 가르쳐주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감추지 않고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에게 불고기를 건네주고 화이팅이라는 말을 남기며 그녀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건네준 샌드위치용 불고기에 곁들일 드레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마크가 가게에 왔길래 미리 말하지 않고 새 메뉴인 불고기 샌드위치 시식을 부탁했습니다. 샌드위치를 한 입 먹더니 마크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안에 뭐가 들어갔냐고 기존 메뉴가 아니네라고 말하며 너무 맛있다고 했습니다. 불고기와 드레싱이 서로 알맞게 어우러져서 색다른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연 씨의 조언대로 매운맛, 달콤한 맛으로 소스를 만들어 본 것이었거든요. 마크가 회사 직원들에게도 시식을 부탁하겠다고 해서 몇 개 포장을 해주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을 좋아하는 그 여직원이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했다고 하니 말다한 거죠. 그 반응에 힘을 얻은 저는 미연 씨에게 불고기 만드는 법, 소스 만드는 법 등을 배워서 본격적으로 새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는 저에게 떡볶이 소스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샌드위치에 드레싱 소스로 만들어 보라면서 정말 아낌없이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소스 연구, 샌드위치 연구를 하며 신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하니 단골 손님들도 하나 둘 다시 저희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서 점점 예전만큼의 손님들로 가게는 다시 붐볐습니다. 하루는 손님들이 불고기는 김밥으로도 맛있고 샌드위치로도 먹어도 맛있다며 역시 한국 음식이 최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손님들에게 묻자 그 손님들이 한국 식당에 가서 불고기 김밥이랑 떡볶이를 먹었는데 그 집 여사장님이 불고기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불고기는 또 색다른 맛이라고 사장님도 자주 사 먹는다며 저희 가게를 추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연 씨는 천사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럼 미연 씨의 가게는 손님이 떨어졌냐고요? 아니요, 제가 그녀도 일에 진심이라고 했죠. 미연 씨는 김밥 종류를 더 개발하고 비빔밥이라는 메뉴를 추가해서 나날이 손님이 더 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저희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 손님들에게 불고기가 들어간 김밥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 분식을 홍보하며 미연 씨의 가게를 추천해주고 있답니다. 서로 도와주니 좋은 거죠. 미연 씨가 저에게 해준 말을 마음에 항상 품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일은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선택은 손님의 몫이라는 걸요. 그걸 제 욕심으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것도 미연 씨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가게를 운영할 때의 마음가짐과 인생의 지혜 그리고 나누는 행복을 알게 해준 미연 씨에게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것을 이웃 간의 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미연 씨와 불고기라는 맛있는 음식을 알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